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오늘은 소위 합법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사행사업 도박의 해결책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저희는 자기소개가 원칙입니다. 네. 정 대표님. 제 이름은 정덕입니다. 전국 도박 피해자 모임 세이크로바 대표입니다. 부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월평동 막권장의 발매소 확장 저지 및 이전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공동 집행위원장 전문학위원입니다. 두 분 오늘 모시기 힘든 분 모신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지역에 계시니까 모실 수가 있었지만 한 분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시고 전국적으로 활동 범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또 도박으로 개인적인 재산상의 손실도 상당히 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도대체 얼마를 잃으셨습니까? 제 계산으로는 360억인데 강원랜드는 231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주장하는 게 129억이라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부상.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하여튼 큽니다. 200억, 230억이 됐든 360억이 됐든 보통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거액을 도박으로 날리신 예, 형국이신데 저 같은 경우는 26살에 대구 실업을 들어가서 28살에 구로동에다가 삼해 실업이라는 봉제회사를 만들어갖고 제가 상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구라파 시장에 해서 수출을 많이 해서 한 1억 5천만 불씩 수출을 우연히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당시 강원도 쪽에 국회의원이 노인을 위한 바자회에 초청을 한 게 잘못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360억을 잃고 강원랜드가 불법을 한 걸 알고 지금 소송 중에 있고 1심, 2심에서 다 이겼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게 지금 3년 2개월 됐습니다. 200억, 300억 저희 일반인들은 평생 가도 뭐 들어볼 수는 있는 금액이지만 만져보긴 참 어려운데요. 죄송합니다. 도대체 그 돈을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2003년 4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잃었고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제일 많이 잃었다는 분은 700억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10분에 잃었다는 금액이 합하면 3,200억인데 강원랜드는 1,300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까지 내고 그랬는데 이 1,900억이라는 돈이 과연 어디로 갔는지 이 돈이 혹시 정치권으로는 들어간 게 아닌지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정치권들이 특히 정치권들이 도박에 중독된 자금을 사행산업자 키즈가 아닌지 그게 항상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시 진행하면서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제 통상적으로 도박을 도박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제 정선 카지노를 주로 이용하셨다고 예, 하면 저는 카지노 그러면 카지노 출입이라고 하는 것이 예. 어떻습니까? 그 360억이라는 돈을 다 잃을 때까지 계속해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그 IMF 때도 제가 그 MBC 성공시대에도 나오고 그래갖고 이 공무원이나 이런 대기업에 연설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외부 특강을 하러 다니신다는 말씀이죠? 집에는 창원에 특강 간다고 그러고 이제 강원랜드를 돈을 잃다 보면은 잃은 돈을 자꾸 만회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데 그 자체가 도박 중독입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잃었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 또 지금 우리가 이제 화산경마장도 많이 떠나는데 현재 거기에 사채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채업자들이 거기에 없으면은 포기하고 집으로 와버리는데 사채업자들이 접근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직원들도 암암리에 다 소개를 해줘갖고
그 카지노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채업자하고 연결이 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연결이 다 돼 있어갖고 예. 지가 하루에 제일 많이 잃어본 게 40억도 잃어봤어요. 그 사채업자한테 꾸준하게 돈을 빌려갖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죠. 그리고 지금 화상경마장도 사채업자들이 약 출입자의 20% 내지 30%는 사채업자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우리 위원장님이 좀 눈여겨 보시면은 네. 왜 이게 안 되는지 이런 사행 사업장이 이 지역에 있으면 안 되는 건지를 아마 금방 파악이 되실 겁니다. 저 정 대표님은 이제 책도 쓰셨고 네. 지금 도박 피해자 모임의 전국적인 조직인 세이크로바의 공동 대표도 하고 그냥 계신데, 대표입니다. 대표를 하고 계신데 예. 저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아픈 상처를 자꾸 네. 들쑤시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어떤 그 경각심을 넣어주기 위해서 네. 아니면 도박의 피해를 제대로 좀 알리기 위해서 예. 몇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카지노 정성 카지노를 출입하실 때 네. 그렇게 하루에 40억씩을 잃게 제일 될 많이 정도면 잃어본 게 그렇죠. 그럼 그게 한 번 가셔서 그렇게 예. 잃으셨다는 건가요? 며칠 정도 걸리시는? 하루? 보통 사람이 돈을 조금 따고 올라오는데 사람이라는 게 이 도박에 중독이 되면은 잃으면은 물불 안 가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하루 딸 때는 한 번 가서 적당히 한 1억 따면 올라오는데 잃으면은 그 사람이라는 게 아주 뽕을 빼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쓴 게 어떤 때 일주일을 그냥 장기적으로 있죠. 그래서 한 그렇게 해서 뭐 3, 40억 잃은 적이 있습니다. 이 도박 중독이라는 거는 지가 겪어보면 마약보다 더 무서운 질병인데 왜 국가가 이거를 합법 사행 산업을 허가해 주는지 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우리 이제 정 대표님 같으신 경우는 학교도 스카이 대학을 나오셨고 또 좋은 기업에 들어가셔서 이제 무역을 예. 하신 거 아닙니까? 예, 대우에서. 그래서 돈도 예. 많이 버셨고 예, 또 상장 회사로까지 회사를 키우셨는데 예, 이제 이런 분도 어떤 한순간의 그렇죠. 계기에 의해서 예. 뭐 나락으로 걸을 수 있다. 예. 지금 현재 살고 계신 곳은 어디시고 저 지금 뭐 자택이신가요? 아니 저 분당인데 제가 이제 과거에 돈이 많았을 때 자식한테 그 미리 뭐 이렇게 사전 예. 물려주는 거 뭐 상속으로 예. 큰 집이 있어서 지금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아. 그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빌딩 판 거를 양도소득세를 못 내서 저희 지 고향이 충청북도 음성인데 우리 어머니 산소까지 국가에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잘못되기 전에 자식들한테 물려준 상속 재산이 있어서 그게 없었으면 뭐 길로 나갈 뻔했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예. 뭐 또 대단한 용기를 가지시고 네. 도박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다시는 그런 도박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 전국적인 운동을 하고 계셔서 예. 뭐 그것도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또 다른 예. 성공적인 어떤 신화를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게 도박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돈도 잃게 되지만 가족 관계가 제대로 그렇죠. 원만한 가족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뭐 그런 쪽에 가족하고의 어떤 예. 트러블은 없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모범적인 아버지였고 아주 자랑스러운 남편이었었는데 지가 망가질 때까지 제 집에서 거의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족 관계는 다행히 저희 와이프도 아주 인류대학 영문과 나왔고 저희 자식들도 뭐 스카이 대학 다 나왔고 해서 아버지를 용서를 해갖고 아버지를 감싸주지 않았으면은 저도 아마 죽었을 겁니다. 저도 전 재산을 잃고 자살을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119에 신고를 해서 위치 추적을 해갖고 경찰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저를 구해줬는데 이 도박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제가 그 2006년 4월에 저희
큰 딸이 미국서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 제가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면은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지 이 돈을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식구만 보냈죠. 우리 아들하고 식구만 보낼 정도로 이 도박 중독이 저 죄송한데 따님이 어떤 불의의 사고로 예,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카지노에 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어디 계시냐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갔습니다. 제가 그게 항상 가슴이 아픕니다. 네, 하여튼 본인이 지금 이제 잠시 이제 마음속으로 뭉클하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진정하시고 이제 지금 이제 가족 관계는 뭐 그런 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이게 가족이 감싸지 않으면은 전부 다 자살을 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들이 저를 감싸고 용서를 해서 제가 이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저희 이모님이 미국의 정신과 의사고 저희 막내딸이 고대 심리학과 나와서 지금 미국에서 법심리학 박사학위를 밟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많이 인도를 해줘서 이 도박 추방 운동에 전념하게 됐고 또 이 운동을 함으로써 제가 계속 도박 중독에서 회복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도박을 완전히 끊으셨습니까? 그럼? 지금 완전히 끊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그게 참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자살을 하고 이제 우리 아들이랑 우리 집사람이 와서 저 예. 커피를 마저 드시고 천천히 말씀하시죠. 얘기할 예. 때막 소리도 나는데 많이 예. 울고 그러면서 이제 그 병원을 다녔습니다. 내가 중독에 됐으니까 고쳐달라고. 또 자꾸 자살의 충동을 느끼니까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한 2년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소송을 하면서 가온랜드가 계속 모욕을 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 2년 후에 또 자살을 시도를 하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병원을 가서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정 대표님 같으신 경우는 스스로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도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가족이 감싸주지 않으면은 이건 헤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프로를 보시는 주위에 그 도박에 빠진 분들이 있으면은 가족이 내치질 마시고 감싸 안아서 그분들하고 같이 가족하고 같이 회복을 해야지 본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질병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도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요. 이것은 그 사회적인 어떤 질환으로서 작게는 가족의 문제고 크게는 사회적인 문제고 더 크게는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사회나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럼요. 도박에 빠지신 분들을 구해내려고 하는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된다. 예, 저 얼마 전에 돌고래 갇힌 거를 방류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요새 A형 독감이 유행하는데 어느 지역에 조류 독감이 발생하면 반경 10km는 전부 다 죽이거든요. 예, 살처분이라고 해서. 살처분을 예. 하죠. 그러니까 이 도박도 마찬가지인 게 도박의 폐해가 지금 약 280만 명인데 그 가족으로 따지면은 약 280만 가구의 문제면은 4인 가족이면 약 800만 가구의 인구의 문제인데 이게 원인을 제거를 해줘야지 원인을 제거 안 하고 뭐가 됩니까? 최근에 보도 보면은 조류 인플루엔자에 실제 걸린 거는 약 114개차라고 그러는데 죽인 거는
한 몇백만 그 예, 개체 몇백만 마리를 살처분했죠. 살처분했죠. 예. 그러니까 이거 똑같습니다. 원인 제거를 해줘야지. 원인 제거는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정치권이 도박 자금에 중독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 운동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특히 국회의원 쳐놓고 2선 의원 국회의원들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개인적인 질문 예. 몇 가지만 네.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본인 스스로 이제 도박은 완전히 끊었다고 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보통 개인들이 도박에서 빠져나오기가 참 어려워서 아까 가족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그 저희가 또 예를 든다면 예. 뭐 도박 중독 치유 센터라든지 뭐 이런 어떤 예, 시설도 예, 효과가 있다고 예, 보시나요? 예, 어떻습니까? 그 저희가 제가 이 운동을 한 게 2010년 10월부터인데 그때부터 그 당시 민주당의 정장선 의원이 제 후배입니다. 그 정장선 의원한테 저희가 사감위 개정안을 건의를 해서 그 사감위 개정안이 2012년 5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한국 도박 문제 관리센터가 생겼고 그 센터에서 그 자금을 각 사행업체가 0.35%씩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176억이 들어오는데 그거의 운동을 저희 단체하고 또 도박 규제 네트라는 시민단체하고 해서 저희가 그걸 관철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했고 그 당시 저희가 국회를 거의 매일 1년에 한 300일을 거기 상주를 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려고. 근데 국회의원 설득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도박 자금에 중독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더 네.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도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댓글 다른 거라든지 뭐 기사 올린 걸 좀 봤는데 네. 어느 개인이 그 시리즈를 이렇게 쓴 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바둑이 도박을 해서 돈을 얼마를 따서 뭐 그걸로 빚도 갚고 뭐 하겠다는 뭐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 뭐 얼마 오늘 10만 원을 땄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올렸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어떻게 그 도박을 해서 돈을 딸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 그거는 왜 잘못된 겁니까? 그거는 굉장히 잘못됐는데 예. 도박이라는 거는 이 사행산업이라는 건 결국 도박인데 저도 이제 그걸 과거에는 외국의 카지노를 잘 몰랐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외국의 사례랑 지금 많이 알고 있는데 도박이라는 건 도박의 주체가 돈을 구조적으로 따게 돼 있는 구조지 참가자가 따게 될 수 있는 구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어쩌다가 행운으로 한두 번 딸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했으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다 마사회다 그 많은 돈을 따서 최근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공기업을 저거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사행 산업체들은 직원들의 부당하게 직원 돈 따면은 직원들의 복지에만 쓰지 과연 그게 국민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사행산업자가 필승하는 구조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주로 카지노에서 돈을 많이 잃으셨다고 예, 저는 말씀하셨는데 카지노에서만 이뤘습니다. 이제 카지노가 있는 데가 그 정선인가요? 강원도 예, 정선 같은 경우는 이제 탄광 산업의 몰락이나 쇠퇴로 네. 지역이 침체되고 있다. 그걸 활성화시키고 지역 예.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카지노가 들어오는데 예. 그 자금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별로 투자가 안 됐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이제 요새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이제 꼭 가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지역의 발전은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지역이 황폐화가 되고
가보면은 지역의 원래 그게 이제 쪼가가 말씀하신 패트법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패트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그 당시에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설립이 됐는데 참 재미난 게 한시적으로 설립됐는데 어떻게 상장을 시킵니까? 또 2010년 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정성 카지노 말씀하시는 정성 카지노죠. 예. 그러니까 상장을 시킨 것 자체가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한시적으로 된 저도 상장회사 회장했던 사람인데 한시적인 데를 상장을 시키는 거는 구조적으로 당시 대통령이신 김대중 씨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전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2012년 12월 19일 날, 29일 날, 2013년 새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2025년으로 연장을 시켰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 그래서 그거를 알고 국회에서 그런 예. 입법 행위가 있었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게 동해의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무소속의 최뭐란 분인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발의해서 거의 국회의원 97%가 찬성을 해서 그걸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뒤늦게 알고 2012년 1월에 박근혜 대통령실을 찾아갔습니다. 그 의원실을. 그래서 아니 대통령 되실 분이 이런 거 찬성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죽은 이춘상 씨라고 보좌관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엄청 많이 만났고 지금 그 청와대 총무비서관이라고 계신 이재만 씨가 연결이 처음 돼가지고 이춘상 씨를 소개해서 저걸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박근혜 의원이 이거를 알고 찍은 게 찬성한 게 아니다. 당론으로 찍은 거다. 대통령이 되시면은 이걸 관심을 갖고 이거를 시민단체에서 원하는 쪽으로 이거를 법을 개정하는 거를 적극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춘상 당시 보좌관이. 근데 이분이 우리 이 도박이 무슨 운명인지 해필이면 그분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하고 연결하는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행 산업을 장려하고 도박을 권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정치, 경제, 행정적인 어떤 그 네트워크 같은 것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저는 하시는 그렇게 건가요?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사행 산업으로 1년에 매출액이 약 18조 원, 이제 2013년 기준으로 그러면은 그 18억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거둬들이는 기금이 약 5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화여대 그 사회학과 교수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그 18조 원을 매출 올리기 위해서 드는 사회적 비용이 약 80조 원이랍니다. 그러면 비용이 매출보다 약 4.5배가 많은데 이제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잃었다는 금액하고 강원랜드가 저분들이 잃었다는 금액하고 우리가 잃었다는 1,900억 원의 차이가 있는데 분명히 도박 자금이 그분들한테 저희는 들어갔다고 이렇게 단정을 짓고 그래서 제가 책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안 되는 거는 또 실제 국회의원들 만나보면은 과거에 나하고 친했던 국회의원이 이 얘기만 나오면 그다음에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 대표님 말씀은 그 도박자금 도박 피해자가 잃었다고 주장하는 금액 또 카지노 측에서 집계한 금액하고 그 차액만큼은 뭔가 그런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자금으로 써졌다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정치 자금으로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예로 2007년도에 강원랜드가 그 언론 매체에다 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경비가 약 14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10사람이 잃었다는 게
거고 강원랜드가 잃었던 게 1,900억 원 차이가 있는데 그 소송을 아는 사람 전체를 따지면은 아마 천문학적인 금액이 어딘가로 흘러갔을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화산 경마장인 경우는 제가 뭐 직접적인 이름을 거명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당시 2012년도에 그 안모 씨가 한나라당 당 대표였을 때 뭐를 개정안을 냈냐면은 마사회는 총량제를 철폐하지 않은 개정안을 내갖고 저희가 격렬하게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폐기시켰는데 이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그 지금 한나라당의 지금 모 의원이 한모 의원은 그 당시에 문광위 한나라당 간사였었는데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희가 그 사행산업을 건전하게 없애지 못하려면 건전하기 위해서는 전자카드제를 도입하자고 그러는데 이분은 또 그걸 적극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도박 조장 5적으로도 올렸고 현재 문화관광부 제2차관으로 계신 김종 씨도 그런 식으로 전자카드제를 왜 도입하냐 육성해야지 사행산업을 육성해야지 해서 저희가 도박 5적으로 올려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분이 제2차관 내정된 날에서 그 사전에 알아갖고 저희가 그거를 반대 보도 자료도 내고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그냥 이름을 거명을 예, 알겠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그것은 익명으로 좀 해주셨으면 싶고요. 근데 화가 나서요. 예, 이게 이제 본인 스스로는 도박으로 많은 돈을 거액을 날리시긴 하셨지만 지금 이제 정상인으로 돌아오셔서 네. 도박 퇴치 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계시는데 도박으로 파탄에 빠지셔서 네. 뭐 그대로 뭐 어떤 잘못된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좀 있다면 아니 너무 예. 많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너무 사례만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대개 도박에서 큰 돈을 잃은 사람은 대부분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지가 아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자살을 했는데 도박의 폐해라는 건 우선은 이혼을 하더라고요. 이제 가족하고 단절이 돼서 그럼 가족하고 단절이 되면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갖고 여기 그 월평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주위를 배회하고 하는 저희는 그거를 앵벌이라고 그러는데 강원랜드에 가면 카지노 앵벌이가 약 2,0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는 앵벌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돈을 다 잃고 이 가족하고도 단절이 돼서 거기 외에는 그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주변에 식당이나 이런 데 취직을 하면 한 달에 120에서 150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럼 그거 받은 다음에 또 들어가서 또 다 잃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저희가 그걸 앵벌이라고 그러고 그분들이 엄청나게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도박 추방 운동하다 보면은 이제 경마, 뭐 카지노, 뭐 스포츠 또또 그러니까 정부가 한 7대 합법 사행 산업자에서 망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 경마장에서 잃은 사람이 제일 많이 잃었다는 사람이 70억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왜 70억을 잃으냐 하면은 한 사람이 한 번만 배팅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데려와서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 돈으로 막권을 사서 배팅을 하거든요. 아 대리로 배팅을 시킵니까? 예. 그럼 강원랜드도 그렇고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사행산업자 그걸 알면서 못 본 척 하는 걸 뿐입니다. 또 강원랜드의 경우는 공개적으로 우리가 다녔을 때는 공개적으로 그런 비즈니스를 했고 그래서 지가 소송을 해서 1심, 2심에서 다 이겼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월평동 막건 장애 발매소를 그 시내에서 외지로 옮겨야 된다. 아니면 지금 현재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을 철회한다. 뭐 이런 정도를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네. 막건 장애 발매소 월평동 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정 대표님께서 그 폐해를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막권 장애 발매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장애 발매장은 그 말들이 뛰는 그러한 경기를 보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을 중계하는 모니터를 보고 배팅을 하는 말 그대로 도박장입니다. 이런 곳이 전국에 지금 30곳에 존재하고 있고요. 도박 중독률이나 또 1인당 와서 사용하는 돈이 과천이나 부산이나 제주에 있는 본장보다 여기가 2배 이상 훨씬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도박 중독률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박 중독은 한번 빠지게 되면 아까 앵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월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주차요원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 이렇게 일주일 하시고 또 택시 이제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 일주일 번 돈 갖고 오면 평균 40만 원에서 60만 원을 일주일 하루에 쓰고 가시는데 한 달 평균 그렇게 되면 약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평균 나오겠죠. 그럼 그분들 한 달 수입을 대부분 거기다 놓고 가시게 되는데 월평동은 원래 이제 그 주거 환경으로 보면 앞에 갑천이 흐르고 도솔산이 인접해 있고 지하철역이 3곳이나 있습니다. 주거 환경으로는 아주 뛰어난 곳이고 1996년도에 이미 그 아파트 단지와 공동주택과 다세주택이 입주를 다 마친 지역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당시에 계룡건설 빌딩에 97년도에 입주를 한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거 지역이 완성된 지역에 나중에 화산경마장을 유치한 겁니다. 이것은 세수확충을 위해서 대전광역시도 역할을 했던 것이고 또한 대전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계룡건설이 자기네 그 이윤축을 위해서 건물을 유치한 거 아닙니까? 큰 문제는 3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 첫째 화산경마장에 오시는 저희는 도박장이라고 그러지만 이 화산경마 도박장에 오시는 분들 자체로서 그 도박 중독자가 양산이 되고 더 계속 이제 심화가 되는 것이 문제고요. 그리고 그 화산경마 도박장이 생기면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더 큰 문제는 주변을 보시면 성인오락실, 성인오락실이 주변에 가득합니다. 또 불법 퇴폐 향락 안마, 불법 퇴폐 이발소 이런 시설들이 그 화산경마 도박장을 주변으로 완전히 이제 그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거 지역이었던 그 공동주택 지역과 다세주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특히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1999년도에 월평 일동의 인구는 약 한 17,0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12,000명이 채 되질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왜 이렇게 공동화가 되어 있고 다세대 주택의 대부분이 공실로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 성인오락실 퇴폐 그 향락업소들이 또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가 싸니까. 그러니까 주거 지역으로 자꾸 침범을 하고 있고 그렇게 교육 환경도 다 망가지고 있고 결론적으로 안에서는 도박 중독자를 양산시키고 있고 밖에서는 지역의 주거 여건과 교육 환경을 망가뜨림으로 인해서 월평동 지역은 완전히 황폐화되었고요.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월평 2동과 3동은 똑같습니다. 그 반경 2km 안에 월평 2동, 월평 1, 2, 3동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다 인접해 있습니다. 월평동 지역은 말 그대로 충청권의 대표적인 도박 지역으로 이렇게 소문이 난 거죠. 현실이 이래서 저희가 만 15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 1999년도 들어올 때 그때는 주변 상권 활성화를 명분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이니까 아무도 몰랐죠. 실제로 활성화된 곳이라고는 지금 주변 상인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분들 주말 금토일 3일 동안 영업을 하는데 안에 그 식당 앞에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하고 갑니다. 이분들 오셔가지고 안에는 주차 단속도 못합니다. 이면도로니까 단속 권한이 없죠 구청에. 세워놓고 마사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안 나옵니다. 정작 우리 식당을 이용할 손님들은 주차 공간이 없게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런 막권 장애 발면소가 들어섬으로 해서 지역의 이익은커녕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또 주민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도 똑같이 강원랜드도 맨 처음에 생길 때는 주민들이 찬성을 해서 이제 그게 생겼는데 이거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주민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타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장사를 될 줄 알고 들어왔는데 강원랜드 올라가서 돈을 다 잃어서 맞습니다. 무슨 돈을 씁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새는 저희한테 찾아와서 이제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또 장사 좀 되는 사람들은 또 반대로 오고
근데 원래 소규모 원주민이 하는 장사들은 거의 황폐가 됐어요. 그다음에 또 아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제가 좀 거들고 싶은 거는 원래 외국의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서울, 부산, 제주도 경마장이 3개 있습니다. 실제 말이 달리는 말이 경마장. 되는데 예. 그러면은 외국의 경우는 최대 3개 이상은 허가를 안 합니다. 그 화상 경마장을. 네. 근데 우리나라는 경마장이 30개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국 마사회 매출의 68.5%가 화상 경마장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거기서 금요일 날은 그 말이 안 뛰는 날은 무슨 경전을 뭐 중계한다든가 이거 완전히 노름판이지.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이제 하나 궁금증이 생겨서 예. 실제 말이 뛰는 그 경마장하고 화상 경마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화상 경마장에 이게 경마라는 거는 말이 뛰는 걸 보고 뭘 느껴야지 그게 스포츠지. 화상에서 오는 거는 애들이 저 스크린 통해 갖고 게임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무슨 건전한 무슨 스포츠 시설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왜 이거를 허가했는지 나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셔야지 거기에 자기의 최측근인 현명관 씨를 회장으로 놓은 거는 과연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은 맨날 법과 원칙인데 실제는 그게 법과 원칙인지 좀 공개적으로 좀 묻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주민이 떠난다는데 그렇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이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예. 바뀌게 되는 것이죠. 황폐하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 주민들이 도박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당연하죠. 어떻습니까? 이제 예. 위치가 저희가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 저희는 원칙적으로 이 사행산업 특히 화상경마장, 화상경마장은 폐쇄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그것이 본인들은 뭐 건전한 레저 활동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현행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마사회법으로 그렇다면 위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다주택이 위치한 도심 한가운데 특히 지하철역이 3곳이나 있는 이러한 요지에 위치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그 중요한 정지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연하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한번 빠지게 되면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외곽으로 그리고 지금 화상경마장의 가족 입장객률이 채 3%, 4%가 되지 않습니다. 과천이나 부산이나 뭐 제주처럼 정말 말이 뛰는 것을 보고 이 말 산업이 무엇입니까? 주민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만든 산업 아니겠습니까? 도박하라고 만든 산업이 아니죠. 예. 그리고 이것이 사행성이 약간 있기 때문에 민간의 영역으로 놔뒀을 때 전 국민에 끼치는 폐해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통제하려고 마사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있는 그 화상 경마장들은 대폭 축소를 해야 되고 축소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외곽으로 이전을 충분히 해서 레저 활동을 같이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서 거기서 하라는 것이죠. 예, 최근 월평동 막건 장애 발매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여러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마사회의 어떤 사회 환원, 네. 그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운동 뭐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건 제가 조금 예, 그러세요? 예, 예. 이 사행 산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사회 환원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사행 산업에서 벌어들인 돈은 100% 국가에서 세금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를 무슨 사회 환원한다. 그거는 주민들이나 이상한 단체들의 그 지지 세력을 얻기 위한 그거지. 그거는 하나의 그 말 사탕 자체가 네.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말 자체를 여태까지 우리 국민들을 사행업체나 정부가 그렇게 속였거든요. 이제 그거를 우리 OECD 국가 아닙니까? 말만 OECD 국가는 모릅니까? 문화도 따라주고 문명도 따라야지. 돈만 OECD면 모릅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지역 언론 보도 내용인데 사회 환원이 전체 매출액의
0.05%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어떤 사회적 국가적 이런 거 묵계라고 할까 뭐 이런 것이 있는 거 아닌가 그거는요, 말씀을 하신 대로 그거는 예. 포장을 하기 위해 자기들을 미화시키려고 포장하는 수단이지 진실한 의미로는 저희 생각은 100%그 사람들이 이익을 내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고 100% 세금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 무슨 사회에 무슨 환원으로 합니까? 중독 자금을 예. 그 가슴 아픈 돈으로 누구를 뭘 합니까? 이제 그 월평동 그 지사 이제 대전 지사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이 한 1억 3,500만 원 정도의 사회 환원을 했다고 이제 공표하고 있고 얘기를 하죠. 이분들이 1년 매출이 한 2,400억 정도 됩니다. 대전에서만 2,400억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전이 매출이 전국의 30곳 중에 7인데 아. 이제 충남에 이제 천안이 이제 있고요. 근데 1억 3,500만 원을 예를 들어 뭐 이제 그 저소득층 가정이나 이런 데 나눠주고 저는 대단히 좀 안타까운 것이 또 많은 금액을 그 중에 월평동 지역의 일부 단체에 지원을 합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지역의 여론을 호도하고 지역의 주민의 단합된 의지들을 좀 분열시키려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선의를 가지고 정말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끼치는 피해에 대해서 공감하고 보상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세 세수 문제를 가지고 네. 한번 여쭤볼게요. 네. 서구에서 걷어들이는 세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 마사의 수입 중에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예. 아까 우리 그 이제 안모 대표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과천시가 그 당시 지역구였고 이 지금 레저세 같은 경우는 그 발매액의 10%가 예를 들어 1,000억이 있으면 100억이 이제 레저세로 되는데요. 그 중에 50%는 어디로 가냐면 레저세에 마사의 본사가 과천에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로 들어갑니다. 그 이면에는 무엇이냐면 과천은 전국의 화산경마장에서 들어오는 레저세의 50%의 많은 부분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과천의 세수를 정확히 이제 조정교보금을 보시게 되면 경기도에서 과천시를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안 대표님께서 그것을 했을 거라고 저는 유추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50%가 대전광역시로 그 광역시세입니다. 이것은 레저세는 광역시세 시세가 아니고 시세. 예. 자치구는 정확히 이 레저세에 대전시에서 받는 레저세의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3%를 받습니다. 작년도에 대전시에서 약 한 150억 원 정도를 세수로 확충을 했어요. 레저세를. 그런데 대전시 그 서구에서는 약 3억 원 정도. 작년에. 네, 근데 이 정말로 피해받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직접 관장하고 도와주는 분들은 서구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사회가 이 화산경마장이 폐쇄되고 이전하는 것이 원안이지만 그것이 소요되는 시간 동안 있는 동안이라고 하면 이 세제 개편도 반드시 통해서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런 자치단체에 세제가 더 와야 된다. 그 이제 현행 법과 제도가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구만요. 근데 이걸 그렇죠. 고치려고 하면 어떤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뭐 위원장님은 이제 지역의 주민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화산경마장은 무조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거기에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달면은 저거 되는데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은 왜 그분들을 뽑으셨는지 또 이 지역의 대전에는 현 국회의장도 계시고 국회 부의장도 계시는데 또 그 지역 국회의원하고 네. 합해서 네. 화산경마장을 없애십시오. 전 그렇게 권하고 싶지 무슨 세금을 더 하기 위해서 그 아까 얘기한 중독 자금을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그건 쓰지 마시고 없애시는 게 지역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온당하신 지적이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이제 현재 12계층 중에 반을 지금 그 화산경마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를 지금 확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사회는 이런 주장을 하죠. 정원의 변경은 없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쾌적한 시설에서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장을 해놓고 나중에 이분들이 이전의 노력을 하겠습니까? 저희는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장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확장은 결론적으로 월평동이 주지 않겠다는 것을 공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저희가 그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네. 이 운동을 하면서. 그 부천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사람이 밀려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가지고 빌딩이 붕괴될 뻔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래서 이 뭐 확장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그 인원을 정해준다고 그걸 지킵니까? 그 재밌는 것이 마사회법 어디에도 입장 정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늘리면 끝입니다. 나중에 상황이 그럼요. 바뀌면. 네, 예. 그것도 문제죠. 예. 하여튼 오늘 저희가 월평동 장애 막권 발매소 확장 문제로 불거진 도박 문제에 관해서 도박의 폐해에 관해서 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끝낼 얘기는 아니고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가 대비를 하지 못했을까 그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지금 드는데요. 네. 이제 대전 막권 장애 발매소 뭐 지금 완벽한 해결책은 없겠지만 그래도 해결책이 있다고 하면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예, 저희 단체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1순위가 사행 산업을 이 땅에서 추방하자가 저희 제1목표고 만약 그게 정 어렵다면은 전자카드제를 도입해서 이용자 1인의 일일 그 놀이 금액을 1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특히 경마, 경유, 경장은 도심에 설치되어 있는 화상 경마 도박장은 즉각 폐쇄하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네, 그 주민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려고 만드는 이런 시설들이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지역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정 대표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막권장애 발매장은 특히 장애 발매장은 도박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각 폐쇄해야 되고요. 그러한 노력들을 말씀하신 대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가 의지를 갖고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님은 뭐 돈으로도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액수 360억 뭐 그렇습니다. 카지노에서는 230억이라고 해야 하여튼 230억이든 360억이든 어마어마한 액수시거든요. 네. 그런 분으로서 지금 이제 새롭게 대우 각성이라고 좀 죄송한 예, 표현입니다. 예. 아니, 하셔서 맞습니다. 각성하셔서 예, 예. 도박 추방 운동을 벌이고 계신데 예. 마무리하면서 예. 이제 지금도 도박에 빠져서 네. 아니면 도박이 확산될 그런 그 기미가 있는 여러 가지 뭐 징조들이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사회 현상이랄까 그런 개인에게 한 말씀 하신다고 하면 예,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국가가 허가한 합법 사행 산업체에서 우선 국가가 정해준 그 규칙을 우선 철저히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성 카지노든 월평동 화상경마장이든 사채업자 출입을 철저히 좀 봉쇄해주면은 이런 사람이 고금액 이외에는 더 잃지 않게끔 그래서 자꾸 도박을 함으로써 더 하고 싶었을 때 그분들이 없으면 거기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2013년 12월 19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당선된 1주년 날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좀 이거를 좀 읽어주시고 여기 좀 답을 좀 해주시기를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는 월평동 막권 장애 발매소 확장 문제로 불거진 도박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어마어마한 돈을 잃어보신 그런 당사자와 또 월평동 막권 장애 발매소 확장 반대 운동을 하고 계시는 추진위의 집행위원장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충분한 기회가 못 된 것 같은데 아니. 다음에 또 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하시라도 불러주시면